안녕하세요, 노을스타운입니다. 주말에는 방송을 할 만한 파동이 없었어요. 저번 분석을 했을 때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, 어쨌든 A파 저점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여전히 숏 스탠스로 봐야 된다. 스탠스로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이 파동은 하나의 파동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죠.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숏 떨어지는 거는 자명한 일이었고, 저는 어디서 도망을 쳤냐. 이때 4시간 보니까 잘 안 보이네. 제가 여기서 롱 스탠스를 잡고 있었죠.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. 여기 올라왔을 때 도망을 쳤어요. 그 자세하고 디테일한 차트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, 일단은 주봉이 변했으니까 주봉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합시다. 자, 우선 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죠. 저번 주도 얘기했듯이 현재 차트에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,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. 그나마 굳이 예상을 한다면 이 자리 근처, 이 자리 근처에서 어떤 반동을 그나마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여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주봉을 한번 캐치를 해봅시다. 자, 전주의 주봉이 마감이 이렇게 있었죠. 여기가 전주의 주봉 마감입니다. 이때 보시면 이 시작하는 파동을 그래도 이걸 뭐라 그러지? 장악을 하지 않았어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 스탠스를 볼 수 있는 주봉의 마지막 파동이었다 라고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전개된 상황을 보면, 자, 이제 이미 이전 주봉에,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 분의 시작점을 돌파를 하고 봉이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이제부터 조정의 범위가 우리 여기까지였죠. 여기까지, 이 파동까지가 조정의 범위였는데, 여기를 이제 넘어서서 여기까지 조정의 범위를 넓혀서 볼 수 있겠다. 그러면은 제가 60일선을 깨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기, 단기, 중기 파동에서의 조정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지금 이 조정이 어쨌든 주봉 이상의 마감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잖아요.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우리가 계속 이 세 번의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밑으로도 세 번의 파동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죠. 이 전제가 뭐였냐면 이 녀석을 한 파동으로 봤을 때였거든. 그죠? 이 녀석이 여기서 조정을 멈추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제를 바꿔서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.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전제가 깨진 분석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전제 또한 예상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, 이 자리, 지금 이 상승 파동의 자리를, 시작의 자리를 장악을 하는 조정이 나온다. 그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, 아, 이 녀석 한 파동에 대한 전체 조정이구나. 이 녀석에 대한 조정은 이제 끝났구나. 이거보다 더 큰 조정을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,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내의 범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, 1번, 예를 들어서 이 주봉이 이파동 시작점을 걸치지 않고 조정을 끝낸다. 그러면은 한 이쯤 자리가 되겠죠. 8만 3천 불 정도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 얘가 이거를 넘어선 전제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5만 7천까지는 봐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이 5만 7천까지의 조정 비율은 이 파동 내에서의 어떠한 뭐랄까, 이 파동 내에 있는 경계에서 끝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의미냐면, 우리가 얘를 전체 파동으로 고려를 했을 때
우리가 1파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조정 비율이 제일 크죠. 그러니까 내 말은, 자, 잘 들으세요. 이 파동이 상승하면서 조정했던 1번, 이 파동이 상승하면서 조정했던 2번, 이 파동이 조정하면서 조정했던 3번. 이 중에 조정의 크기를 보자면 이 녀석이 가장 유력한 1파동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. 그죠? 이 녀석이 만약에 그 중요한 1파동이었다라고 치면 지금 이 파동의 최대 조정 범위는 이 사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사이가 될 거라는. 자, 그러면 저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확률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파동의 피보나치 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유력한 게 382 파동 근처가 되겠죠. 요 382 파동. 그리고 0.5 파동 사이, 요 근처입니다. 이거는 이 전체 파동을 한 파동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레인지인 거예요. 가능할 수 있는 범위인 거야. 그지?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세울 수 있는 매매 전략에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해놓고 있어야겠죠. 이 부분이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에요. 차트의 상황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너무 행복하죠. 그죠? 근데 그렇게 가서 설마 되겠냐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녀석이 급진적인 파동이라면 사실은 조정을 628까지밖에 안 할 확률도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중이 되게 창창한 파동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. 어쨌건 얘가 여기까지 조정을 하든 여기까지 조정을 하든 우리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요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. 이게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하하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주봉의 지금 개념은 일단 요 녀석에 대한 파동은 끝났다.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조정 파동과 이렇게 연계될 확률은 이제 없어졌다. 이게 일단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저번 주 굳이 이 파동 하루 이틀 남기거나 아니면 몇 시간 남기고 굳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. 그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어설프게 뭐 여기 이렇게 걸쳐진 파동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한 주 또 기다려야 돼 이러면 지루하잖아. 매매 어떻게 할 거야. 그죠?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미 60일선은 강한 파동으로 뚫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범위는 이 60일선이 돌아서 내려오는 그 선까지밖에 반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. 반등을 할 수 그 이상 반등을 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죠. 파동이 아주 분명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굳이 이번 주 방송을 하는 거고요.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. 이 파동의 반등은 최대치가 여기까지입니다. 10만, 1000, 2000 사이. 근데 요거 조금 작은 봉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 드릴게요. 근데 여기가 이제 최대 갈 수 있는 주봉상에 보이는 자리고요.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이평의 흐름을 좀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? 그러면은 이 파동의 조정은 최소한 이 녀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리까지 가겠죠. 얘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이렇게 지금 유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땡깁니다. 얘가 올라가건 얘가 내려오건 어쨌든 그 중간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드디어 첫 파동이 끝나는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조정의 범위.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앞으로 나오는 주봉 이상의 캔들 중에 지금 여기 파동의 시작점, 요 파동의 시작점을 더 깬다. 그러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파동은 이 전체 파동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, 혹시라도 굉장히 안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뭐 우리 알 수 없잖아. 파동이라는 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될 경우에는 78,000까지 보는 게 맞다. 자, 요 정도까지
반등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관점은 이거겠죠. 잠깐 이게 비율이 되나?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미한 거예요. 이게 거의 말이 안 되는 파동일 수 있습니다. 말이 안 되는 파동일 수 있어요. 지금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하네요. 그러니까 뭘 생각을 했었냐면 1번 여기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요런 리딩적인 파동도 생각을 했었어요. 상승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호재도 너무 많았죠. 근데 그런 거시적인 관점은 사실은 굉장히 매매를 현혹시킵니다. 분석을 굉장히 현혹시키기도 하고 이게 좀 맹목적으로 돼. 그래서 내가 거시적인 관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방관할 수는 없다.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.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리딩을 받다가 이제 60일선을 깨는 걸 보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1, 2, 1, 2 그죠? 이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은 일단 정답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얘기했듯이 조금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런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파동이고 얘가 2파동이었다 그러면 이게 3파동의 상승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을 수 없어요. 그죠? 그러면 얘가 3파동이 되려면 다시 2파동이 끝나고 3파에 1파와 2파가 나오고 3파가 올라가는 이런 형국도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7만대 자리를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. 8만에서 7만 얼마 사이. 이러면 또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죠.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최소한 월봉 마감이라도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월봉 마감이라도 보고 얘가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수직으로 올라오 차트가 수직으로 꽂았기 때문에 얘는 좀 완만한 수평을 그리면서 이 평을 꺾일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긴 해요. 자, 그 이해는 하셨나요?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그건 뭐 쭉 정리하면서 얘기합시다. 흐름을 끊지 맙시다. 자, 그래서 주봉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이 자리 벗어났을 때 나오는 현상,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 내에서의 관계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동 카운팅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1, 2파동이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 얘가 시작되는 3파, 1파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조정을 한다 그러면 1, 2파동의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날봉이 뭐 크게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을까? 날봉은 거의 이제 뭐 1시간, 4시간 날봉 이 순이 보통의 매매 프레임이죠. 그 매매 프레임상으로 봤을 때도 날봉의 메리트가 뭐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날봉은 뭐 크게 볼 거 없어요. 이미 뭐 조정의 장세잖아. 그죠? 요 느낌과 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.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보죠. 이 4시간 봉 차트는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요 자리에서부터 조정의 국면이 오지 않겠냐. 조정의 국면이 왔죠. 조정의 국면이 왔는데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기대치는 여기가 끝이었어요. 이 이상 하락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이 이상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를 생각을 해야 된다. 생각보다 엄청난 수급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와 딜레마예요.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차트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래량이죠.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. 이 차트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려면.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이렇게 1파 내려오면서 첫 파동이 이렇게 찍혔어요.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 파동에 거래량이 별로 없죠.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세를 보여준다. 하락세가 나온다. 뭐 이런 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.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파동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긴 한데 하락이 끝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추가적인 하락을 충분히 할 것 같은 봉이고요. 이거 굳이 카운팅을 하자면 카운팅 다 되죠. 우리 그때 어디까지 카운팅했니? 요거는 다 카운팅을 끝냈죠.
그럼 우리가 1시간을 봉을 보고 어떤 식의 카운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. 아, 그놈의 비파 차냐. 비파 찾다가 수익 실현을 1도 못했죠. 아, 여기서 딱 했었어야 되는데. 아, 여기 ABC 너무 클리어하게 나왔는데. 그날 방송에서도 우리 이 얘기 했어요. 여기 너무 이렇게 클리어한 ABC가 나왔을 때 숏을 잡았어야 되는데, 뭐 솔직히 차트가 이만큼 하락을 하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. 숏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. 근데 이런 데서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, 이런 반동파동 먹고 깝치다가 내가 생각한 비파동을 만약에 나는 어, 여기가 비파동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. 이게 만약 비파동이다.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파동의 상승이 저기까지는 그래도 가줘야, 저기까지는 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. 우리 차트로만 어널라이징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서 조금 약간 기대를 합니다. 어느 정도 이런 ABC를 보여주기를. 근데 그게 안 나왔죠. 그렇다면 이 파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겠지만, 우리가 예상하는 A파동의 범주가 A파동에서의 범주, 그 다음에 나오는 B파동, 그리고 이 B파동의 그 범위, 여기가 보통 이제 뭐 저항대가 되건 아니면 뚫어야 되는 반등의 자리, 뭐 추세가 바뀌는 그런 자리를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.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런 파동이 나온 경우에는 지금 뭐 파동이 콜랑 요만큼 올라가고 끝났죠. 쏘리, 이상한 점이 찍혔네요. 자, 맥시멈으로 봐도 이 정도야.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돼. 내가 파동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어디 그 어떤 A 파동이나 B 파동이 없잖아요. 얘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, 저 정도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수익 실현을 제대로, 그 자리가 아니구나. 자,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, 얘가 새로운 파동의 진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다음에 나오는 파동이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. 그럼 새로운 파동이 나오면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또 반대 예를 들어봅시다. 그러면 그 새로운 파동이 A 파동이 여기고 얘 이렇게 연결됐네.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네. 이 범위를 돌파를 못하고 있네. 그러면은 이 파동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? 여전히 진행 중에 한 파동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죠. 그죠?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한 파동이 진행된다. 그럼 최소한 이 비율의 1대1 이상이 맞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. 1대1 이상 나오는 파동이 나와야 돼요. 자, 그러면 범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조정이 한 파동이고, 저기만큼 한 파동이 나오려면 아직은 상승세를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죠.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. 그래서 여기서 숏을 잡았던 분들은 뭐 크게 뭐 중간 수익 실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, 이런 거는 작은 파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작은 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 파동 보면 명확하죠. 일단은 이렇게 ABC 하나 보이고요.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ABC 파동을 하나 봐야 되고, 조금 더 크게 볼까? 마이크로 파동을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. 그죠? 여기 충분히 A파가 될 수 있고, 이런 거, 이거, 잠깐만. 안 되겠다. 다시. 조금 더 크게 봅시다. 파동 전개가 어떻게 됐냐? 이런 거? 이거 좀 애매하다. 이거 여기 B파동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. 이렇게 AB, 여기를 B파동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를 B파동으로 보고, 하나, 둘, 세 개. 그렇죠. 여기를 ABC 파동을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나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C파동은 보통 거래량이 기본 2번 이상은 터져야 돼요. 최종적으로 3번까지 터지는 게 좀 맞는 카운팅인 것 같아요. 그럴 경우에 3번이 터진다는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 터지고 2개 터졌어요.
이 녀석은 어,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카운팅이 잘 안 보이면 색깔을 좀 바꿉시다. 이렇게 이 노란색 파동이 결국에 흰색 파동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. 맞나? 아니네. 색깔을 잘못 체크했네.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야죠.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A 파동이 나오고, 그러니까 얘가 큰 파동이에요.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줍시다. 이렇게 큰 파동이에요. A 파동 이후에 나오면 C 파동이 다시 A, B, C, D로 파동을 하셔도 되고 그냥 A, B, C로 파동을 하셔도 됩니다. 그랬을 때 C 파동의 거래량, 이 녀석이 C 파동이니까 여기 거래량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이렇게까지. 이거 한 시간으로 멀징하면 이렇게 한 파동을 한 거래량일 겁니다. 그죠? 그렇게 봐야겠죠.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면 돼요. 이렇게 1번, 2번, 그 다음에 이렇게 3번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파동이 끝나고 이제 조정이 멈췄냐, 단기 반등이라도 안 하냐. 저는 솔직히 단기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. 여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단기 반등이 안 왔네. 왜 안 왔지? 왜냐하면 이 녀석을 비파동으로 기준으로 하면 얼추 이 정도면 파동 카운팅 마무리 비율이거든. 이렇게 ABC 봐야 되나? 이렇게 A, B. 거래량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. 둘 다 맞을 것 같아요. 뭐가 맞다라고 못 하겠는데 이렇게 ABC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ABC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도 비파 자리가 가능하고 얘도 비파 자리가 가능하거든. 얘보다는 얘가 조금 날 것 같긴 한데, 러닝 플랫? 어디가 러닝 플랫일까? 어디가 러닝 플랫일까? 러닝 플랫은 일단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파동으로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저걸 한 파동으로 보는 기준으로 보자면 얼추 파동 카운팅 마무리 비율이 있습니다. 1.618 마무리 비율이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원래는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. 4시간 봉으로 봐도 완벽한 파동 카운팅 마무리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? 이 녀석의 약반등은 이 자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큰 봉으로 이것저것 체크했을 때와 작은 봉으로 체크했을 때 굉장히 다르죠. 요거는 자기가 매매를 하는 프레임상으로 계산을 해서 보셔야 돼. 계산해서 보셔야 돼. 내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구나.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보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매매하면 되죠. 여기 어디 이평 내려오는 자리가 있겠죠. 이거 둘 중에 하나까지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 꼽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좀 작은 봉으로 매매를 하면 그렇다는 거야. 큰 봉으로 매매하면 뭐 냅두겠죠. 월봉 마감될 때까지. 굳이 건들 필요가 없죠. 위에서부터 잘 숏을 잡고 있었다면. 좀 아깝다. 여기 있는 숏 계속 잡고 있었으면 그래 한 300% 됐겠다. 뭐 그럼 뭐합니까? 73, 21 21불밖에 더 됩니까? 7불 매매했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해서 4배 만들었으면 이거까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뭐 현생이 있으니까 쉽진 않겠죠.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비트겟 UID가 레퍼럴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던데. 그래서 그 레퍼럴을 바꿀 겁니다. 상금 주는 대로 바꿀 거예요. 이제 보셨으니까 됐죠.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. 어차피 차트 전개된 게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. 그 레퍼럴 주는 UID로 바꿔서 매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. 이왕 하는 거, 이왕이면 상금 주는 데서 하면 돈도 주잖아. 뭐 상금 1,000만 원씩 주더만. 땡큐지, 공돈인데. 자, 어쨌든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좀 요 소파동에서의 비율은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, 봐봐, 이게 진짜 매매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
자, 우리 지금 요 파동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다. 자, 이러면 아,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 비율이 나왔네. 그럼 최소 여기까지 반등을 할 수 있겠다. 라고 생각을 하잖아. 이 파동의 시나리오는 요만큼입니다. 요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것과 프레임을 하나만 올려보겠습니다. 이것.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. 요게 있겠죠.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뭐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. 뭐 상관이 없어요. 그때 되면 파동 카운팅 이렇게 해도 되니까.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. 자,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점까지 매매를 했어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. 왜 몰라? 프레임을 하나를 또 올리면 돼. 자, 어떻게 올릴 거야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한 파동상으로 본다면, 이렇게 파동으로 본다면,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렇게를 한 파동으로 본다는 얘기죠. 근데 문제가 어떻습니까? 우리 이 파동이 내려왔을 때 보이는 요 거래량을 비례해서 이 파동이, 그러니까 이 파동은 보면 안 돼요. 이 파동하고 관계 없습니다. 빨간색.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요 파동에서의 거래량만 보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요 첫 파동과 뒤에 생각했던 하나, 두 개 나왔죠.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보통 C파동은 3개까지 나온다. 그러면 요거에 맞는 어떠한 하락이 또 있겠죠. 근데 1.618 조정의 그 파동의 전개 범위를 1차적으로 넘어섰어. 근데 우리가 지금 요 파동의 밸런스를 봤을 때 요 정도만 내려오는 게 과연 이 파동의 밸런스가 맞는 걸까?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건 또 어디서 볼 수 있다? 이거보다 좀 더 상위 파동에서 볼 수 있다. 그 파동은 요 파동이 되겠죠. 이 파동이 상위 파동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일단은 부정할 수 없어요. 그죠? 이게 어떤 뭐 잘못된 거래량이고 잘못된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캔들은 그 저점을 가게 돼 있어요. 그 저점을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? 그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? 캔들의 잔상? 뭐 그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면은 우리는 이때는 뭐를 체크를 해야 되냐? 여기 나오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체크를 해야 돼요. 비례하거나 최소한 얘보다는 조금 더 매시브한 그런 거래량이 필요하다. 그런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주봉에서 체크했던 7만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얼추 들어맞게 됩니다.